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대표입니다. 어느덧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가 70대 후반을 넘어서 80대에 이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장교양 서비스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처음 기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던 시절에는 사실 주간보호센터 혹은 데이케어 센터라는 시설을 10명이면 한 2명 정도? 그 정도만 아시고 대부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보도 부족했고 주변에 시설도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시설은 오직 요양원이라는 인식이 있던 시절이 불과 6년에서 7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들이 손쉽게 장교양 등급을 따고 집 근처의 수많은 기관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죠.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홍보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최근 어르신의 보호자님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기관을 방문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누구나 장교양 등급과 장교양 기관에 대해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선뜻 부모님의 입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장교양 등급이 있으시다면 혹은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말이죠. 참고로 올해부터는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도 장교양 등급 대상자가 되었죠. 아무튼 이러한 부모님들이 계신 가정이라면 당장 장교양 서비스 이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을 최근에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저는 노인 전문 병원을 시작으로 모 대학병원 재활치료실에서 10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7년 정도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보호자님들과 상담을 하고 어르신들을 모셔온 것 이외에도 10여 년의 재활치료실 근무를 통해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속한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필요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 요양원의 경우는 정말로 거동이 많이 어렵거나 가정에서 케어가 전혀 될 수 없는 환경일 경우 입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교양 서비스의 첫 경험인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장교양 서비스의 시작은 방문요양 또는 주간보호센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호자님들이 마음을 먹었을 때 이를 가로막는 몇 가지 흔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 보호자인 배우자님이 결단하지 못해서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년간 배우자님의 케어만으로 버티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주 케어자의 건강 악화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배우자분도 점차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요즘 며느리가 또는 아들, 딸이 생업을 포기하고 치매가 있는 혹은 뇌졸중 등의 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모두 자신의 일터로 향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벌이가 거의 대부분이죠. 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현실이 있겠죠. 우리가 알던 80년대 혹은 90년대의 노부모를 모시는 환경과는 너무 다른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부모님 두 분 중에 아직 병들지 않은 배우자분이 주 케어자가 되어서 수년을 고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결국은 돌아가서 장교양 등급이 있으면서도 등급이 있다는 건 상당히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분인데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배우자분이 케어를 도맡아서 수년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아프지 않고 쌩쌩하던 배우자 혹은 보호자님도 결국 어딘가 병이 나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병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지만 이 기간이 더욱 앞당겨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에게도 수없이 많이 보아온 상황인데요. 수년간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혹은 퇴원을 해서도 병의 급성기는 지났지만 계속적 재활이 필요해서 통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집에서 간병과 케어를 하는 주 보호자님들은 결국 몸이 망가지고 병을 얻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실 그 해당 어르신을 돌보는 배우자분들도 나이가 적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결국 주 보호자인 배우자분들은 본인이 너무나 힘들지만 끝까지 죄스러워서 혹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미안해서 혹은 등급자인 어르신의 성향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분명히 극도로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 지어가면서 계속 본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경우 자녀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해당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건강하던 부모님마저도 병을 얻고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르신 본인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든 파킨슨이든 뇌졸중이든 어떤 질환이든지 기관을 나와서 센터의 시스템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2번씩 체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지활동도 하고 친구분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한 번씩은 외부에서 강사분들도 오셔서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한 달 동안 이용했을 때 보호자님들은 15%의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져 줍니다. 대략 한 달 내내 이용을 하더라도 식비 포함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어르신의 하루를 무료하지 않고 즐겁게 보내고 바로 그 시간만큼 주 보호자님으로 고생하던 배우자는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삶의 질은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배우자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직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급이 있으면서도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모든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기관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면은 최소한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하루 3시간 정도의 케어를 통해 배우자님의 숨통을 좀 틔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간 중에서 프로그램이나 각종 시설이 가장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바로 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당연하겠죠? 방문요양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것이고 요양원의 경우는 어르신들의 상태가 그렇게 활동적일 수가 없겠죠. 주로 누워 계신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서비스에서도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이고 어찌 보면 가정과 기관을 오가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서 가장 이상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간보호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정말 등급만 있으시다면은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보호자님이 아직은 버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요, 가족분들은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 2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거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어르신들의 경우는요, 이런 장기요양 기관에 적응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1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는 잘 적응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적응하지 못하시고 며칠 또는 하루 나와보시고 싫다고 하시면서 집에서 당신의 배우자님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시도나 노력조차 해보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단정지어서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교양 등급이 있으시다면 당장 주변의 시설에 상담을 하시고 센터 측과 어르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담을 해보시고 도전하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한 번 어르신이 거부해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이 알고 계신 해당 어르신의 성향이 꼭 예상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잘 적응하실 수가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고 상담을 오시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너무 소심해서 노래하고 이런 거 싫어하실 거예요. 라든지 사람 많은 곳은 질색을 합니다. 라든지 우리 아버지는 사회적 체면이 있으신 분이라 이런 곳에 절대 안 오시려고 할 겁니다. 라든지 처음 보호자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성향이 이 센터의 분위기와 맞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어르신이 센터를 며칠 이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고 적응을 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하시면서 놀라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수년간 집에만 계시면서 잊혀진 사회생활 또는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센터는 하나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너무나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렇게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와는 또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선한 자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의 성향이 꼭 이 센터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은 정서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센터에 나오는 것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어르신이 과연 장교양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어르신 당사자를 포함해서 가정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실 시간에 적극적으로 장교양 서비스를 알아보시고 기관을 여러 군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르신이 장교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은 절대 어르신께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집에만 계신 것보다는 혹은 모르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거의 단절된 채로 지내는 것보다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어르신께 훨씬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드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